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그 순간 남편이 정화를 강물로 확 밀어 넣었어요. 이제 그만 죽어줘. 30년 함께한 남편이 저를 강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7억 원 보험금과 임신한 애인,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65세 아내의 마지막 반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목요일 밤 11시, 은퇴한 간호사 이정화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림을 꾸려온 이 집에서 정화가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죠. TV에서는 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정화는 손자 민준이를 위한 스웨터를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민준이가 5살이 되거든요. 바늘을 움직이며 정화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사업 실패까지 모든 걸 이겨내고 지금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평소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남편 김병수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여보, 말할 게 있어. 따라와. 병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던 그 소심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온 30년 정화 앞에서조차 늘 조심스러워하던 남편이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죠. 정화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병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결연했어요. 이 밤에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묻지 말고 따라와. 중요한 얘기니까.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꼭 나가야? 집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빨리 따라와. 정화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병수는 처음 봤거든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남편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운전할 때면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나누던 병수가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정화는 남편의 옆 얼굴을 힐끗 보았어요. 턱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차는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강가라니 정화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차창 밖 풍경은 어둠 속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비에 가려져 희미했어요. 여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침내 차가 강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도 사람도 없었어요. 가로등 몇 개만이 쓸쓸하게 빗속을 비추고 있었죠. 내려. 병수는 차에서 내리더니 비를 맞으며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화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빗물이 옷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요란했어요. 평소보다 물살이 거세 보였습니다. 비 때문에 불어난 강물이 난간 아래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병수는 난간 앞에 서더니 정화를 돌아봤어요. 정화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 부름이었습니다. 결혼한 뒤로 줄곧 여보라고만 불렀던 남편이 정화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네, 왜요?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다.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병수의 표정에는 묘한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화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읽었어요. 마치 이별을 앞둔 사람의 눈빛 같았죠. 여보,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병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뭘 놓아준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화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병수가 두 손으로 정화의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정화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죽어줘. 물 위로 올라온 정화의 귀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강물에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보, 여보, 살려주세요. 정화의 절규가 빗소리와 강물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고 폐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직 손자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아직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화의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 밤의 설렘, 아이를 낳던 날의 기쁨,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화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오르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끝인가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첨벙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한 팔이 정화의 몸을 감쌌고 물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줌마. 정화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병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여보, 정화야. 괜찮아? 병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을 까먹은 것처럼요. 정화는 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젊은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제대로 봤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마침 조깅하다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물에 빠지신 거예요? 그 질문에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수를 쳐다보니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실수였어요. 제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병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게 자신을 밀어넣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화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병수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하룻밤 입원해서 관찰하자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정화 앞에 병수가 나타났습니다.
간병복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정화가 좋아하는 죽을 들고 있었어요. 기분이 어때? 좀 나아졌어? 병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정화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응, 말해봐. 아까 그게 정말 실수였어요? 병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뭐겠어?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진 거잖아. 하지만 여보가 저를 밀었잖아요. 분명히. 정화야, 넌 물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잖아. 잘못 기억하는 거야. 병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의 차가운 목소리, 이제 그만 죽어줘라는 말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실수였어. 아무도 모를 거야. 병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였어요.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피곤해서 좀 쉬어. 내일 아침에 퇴원하자. 병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죽그릇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 현우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물에 빠진 거예요? 실수로 미끄러져서 그랬어.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거든. 현우는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화는 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갑자기 살인을 시도했다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물에 빠져 있더라고. 현우는 어머니의 대답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 검사 경험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구해준 분은 누구예요? 조깅하던 젊은 사람이 구해줬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병수가 대답했지만 현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랑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아버지도 어색해 보였거든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현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정화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도 느꼈구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현우야. 네,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란 것 같아. 정화는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화는 남편을 힐끗 봤습니다. 병수는 평소와 똑같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정화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정화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남편이 신문을 읽는 모습, 차를 마시는 모습, 심지어 잠들어 있는 모습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죠. 여보, 오늘 병원에 가서 재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 병수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봐야지. 물에 빠졌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 병수의 말에는 이상한 강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화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죠.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정화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병수가 외출한 사이 정화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거실, 부엌, 안방을 차례로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옷장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병수의 옷 사이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였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정화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 금액은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원? 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보험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 시점이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도 정확히 6개월 전부터였어요. 예전처럼 자상하지 않아졌고 정화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죠. 그때는 단순히 갱년기나 권태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게 이유였던 거야?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라니. 30년 결혼 생활이 고작 돈 때문에 끝날 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험 증서 뒤쪽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사나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단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자살도 보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구나. 정화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강에 빠뜨려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병수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화는 서류를 더 뒤져봤어요. 그러자 신용카드 명세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병수가 몰래 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강남 지역의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건 매번 2명분의 요금이 결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랑 다닌 거지? 정화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병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정화를 없애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수가 돌아온 거였죠. 정화는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병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정화에게는 모든 게 가면처럼 느껴졌죠. 네, 수고했어요. 정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고 있었어요. 남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아직 몸이 좀 무거워서. 그래. 그럼 일찍 자는 게 좋겠네. 병수는 평상시처럼 말했지만 정화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병수가 정화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보신을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음식에 뭔가 탄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죠. 고마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남편의 얼굴을 힐끗힐끗 봤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병수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오래 있었죠. 정화는 서재 앞을 지나가며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병수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결한다는 걸까요? 정화는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병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언제 또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 몰랐거든요. 병수는 평상시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정화에게는 그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어요. 새벽 2시경 정화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서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병수가 깜빡하고 끄지 않은 모양이었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봤습니다.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고 최근 주고받은 메일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세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화는 그 메일을 클릭해 봤어요. 여보, 언제쯤 이혼할 수 있어요? 우리 아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할 텐데. 정화는 그 메일을 보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병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화를 없애려고 했던 거구나. 정화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영이라는 여자와 병수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내용들은 정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보험 처리되면 우리 강남 아파트 계약하자. 아기 방도 예쁘게 꾸미고. 걱정 마,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정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메일을 더 확인해 보니 둘의 관계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수가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정화는 재빨리 컴퓨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상시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수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필라테스 수업 있다며? 정화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병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 그래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건강해지려고? 나이 들어서 몸 관리해야지. 정화도 운동 시작해볼까? 병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화는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필라테스라는 말에 반응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 그 세영이라는 여자가 필라테스 강사인 것 같았어요. 병수가 외출한 후 정화는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그런데 현우야, 혹시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올 수 있어?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에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거실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물에 빠진 일 말고 다른 거 있죠? 역시 검사답게 예리했어요. 정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사실은 정화는 그날 밤 일어난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놨어요. 남편이 자신을 강에 밀어 넣었다는 것,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한 것, 그리고 세영이라는 여자와의 이메일까지.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검사로서의 직감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확실해요? 응, 분명해. 아버지가 정말로.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고.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어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생명이 위험하다고요. 현우는 바로 아버지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인맥을 이용해 병수의 최근 행적을 파악해 봤어요. 며칠 후 현우가 충격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 세영이라는 사람? 네, 김세영이라는 필라테스 강사예요. 35살이고 아버지와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현우는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병수가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들, 함께 다닌 호텔들, 심지어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까지. 그리고 어머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벌써 5개월 됐다고 해요. 정화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죠. 현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아버지의 자백이나 결정적인 물증 말이에요. 그날 저녁 병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화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화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냈거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여보, 요즘 필라테스 어때요? 재밌어요? 정화가 일부러 떠본 말에 병수는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냥 그래. 운동이 원래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 강사가 젊고 예쁘다면서요? 김세영 씨? 그 순간 병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 그냥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랑 친해졌나 해서. 병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나는 그냥 운동만 하고 온다고. 정화는 남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 처음 봤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였죠.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병수는 소리를 지르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화는 혼자 거실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화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세영 얘기에 과민 반응했어. 분명히 뭔가 있어. 현우의 답장이 곧 왔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아버지 뒤를 따라가 볼게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정화는 이제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우가 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화는 집에서 초조하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수는 여전히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정화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죠. 오후 2시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지금 부동산에 있어요. 강남 신축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보험금으로 다른 여자와 살 집을 마련하려는 거였구나. 현우야, 더 확인해봐. 네, 계속 지켜볼게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병수가 없는 틈에 더 자세히 뒤져볼 생각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세영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김세영과의 사진들, 둘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심지어 임신 초음파 사진까지 있었죠. 이런 사진들을 다 보관해 놨다니. 정화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서랍에서 더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신축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계약자 이름은 김세영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죠. 2억 원을 어디서 구했지? 정화는 다른 서류들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자 사채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병수가 사채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자율은 월 3%, 연체 시 가상금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사채까지 썼다고? 정화는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사채까지 쓰면서 돈을 마련했다니. 서류를 더 확인해 보니 카드 연체 고지서들도 나왔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가 모두 한도 초과 상태였고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빚더미에 앉았구나. 그제야 정화는 남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없애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채와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보험금이 절실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보험 약관에 표시된 문구였습니다. 사고사 시 즉시 지급이라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옆에 병수의 필기로 강물, 교통사고, 추락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다니. 정화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자신을 죽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계획해놨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수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병수는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 부동산 계약이 잘 진행됐나 보죠.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정화는 이제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병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화야, 우리 여행이나 갈까? 여행요? 응,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잖아. 물에 빠진 일도 있고. 정화는 남편의 제안이 불안했어요. 혹시 여행지에서 또 다른 사고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로요? 바다 쪽으로. 부산이나 속초 같은데. 바다라는 말에 정화는 소름이 돋았어요. 물과 관련된 곳이라니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몸이 나아지면 꼭 가자. 병수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화는 그 속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현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급히 얘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가 김세영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어디서? 강남의 한 카페에서요.
그런데 그 여자 배가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우는 멀리서 찍은 사진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병수가 임신한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요. 현우가 보여준 건 둘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계약서 같은 서류를 들고 있었죠. 정말로 집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정화는 사진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이니까 더욱 비참했죠. 어머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오늘 그 여자한테 한 말을 들었어요. 현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해라고 했어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현우야, 나 정말 무서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오늘 녹음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나눈 대화 중에 어머니를 없애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화를 강에 밀어 넣었는데 누가 구해줘서 실패했어.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자기, 정말 위험하지 않아? 들키면 어떻게 해? 괜찮아. 사고사로 만들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보험금 받으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정화는 그 녹음을 들으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내일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수가 갑자기 돌아온 거였죠. 현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현우 왔구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병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화와 현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우 왔구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병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정화와 현우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아, 그냥 어머니 안부 보러 왔어요. 물에 빠진 후로 계속 걱정돼서. 현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병수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실 분위기를 살피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효자네. 그런데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었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 얘기했어요. 정화는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현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내일 재판 준비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라. 현우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병수는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현우가 자주 오네?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오래 있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현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또 무슨 일이야? 김세영이 어제 응급실에 갔어요. 출혈이 있었대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임신 중 출혈이라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었죠. 많이 위험해? 지금은 안정됐다는데 아버지가 밤새 병원에 있었어요. 그제야 정화는 어젯밤 병수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여자를 간병하느라 집에 늦게 온 거였죠. 오후에 병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도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밤새 안 들어왔잖아요. 정화가 일부러 물어보니 병수는 잠깐 당황했어요.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남자친구요? 응, 왜? 정화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그날 저녁 병수가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정화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정화야, 솔직히 얘기할 게 있어.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건가요? 뭔데요? 사실, 나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 드디어 고백이 나왔어요. 정화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른 충격이었죠.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병수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정화는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정화야,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 사이에 사랑은 이미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병수는 정화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이제 5개월 됐어. 정화는 남편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직접 들으니 더욱 참혹했죠. 여보가 그럴 수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화야, 넌 이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나도 남자야. 젊은 여자가 좋을 수밖에. 병수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정화는 온몸이 떨렸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살자. 이혼이요? 응. 너도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정화는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혼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90살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병수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병수와 정화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웃 사람한테 다 들었어. 내가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다닌다며? 병수는 어머니 앞에서 움츠러들었어요. 평생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했거든요. 그게 이 못된 놈아. 정화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정화가 기대했던 시어머니의 편들기는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정화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화를 돌아봤어요. 너도 반성해야 해.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다른 데로 보낸 거 아니야? 정화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거였죠. 어머니, 그게 무슨. 여자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간 거지. 시어머니의 말은 정화에게 마지막 타격이었어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결국 아들 편만 드는 거였죠.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면 남편이 바람 피우겠니? 정화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자신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말이야, 정화야. 시어머니가 더욱 잔인한 말을 이었어요. 너 이제 나이도 많고 애도 다 컸으니까 혼자 살아도 될 거 아니야? 병수는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머니, 뭐야? 내 말이 틀렸어? 남자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정화는 시어머니의 말에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바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병수는 어머니가 자신 편을 들어주니까 더욱 당당해졌어요. 정화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제 정리하자. 정리라고요? 응.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서명만 하면 돼. 병수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정화는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죠. 재산 분할도 안 봐라.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정화야,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이 집은 우리 병수 거야. 내가 가져갈 건 없어. 정화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바친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 취급받고 있었죠. 그때 정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어요.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알겠어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병수와 시어머니는 정화의 차가운 목소리에 잠깐 당황했어요. 평생 순종적이었던 정화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반항이었거든요. 정화는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정화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했어.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와서 나를 모욕했어. 정화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아들에게 털어놨어요. 현우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죠. 어머니,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면전을 벌여야 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 날부터 정화와 현우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우는 검사 시절 인맥을 이용해 전문 탐정을 고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병수와 김세영의 만남 장소,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 봐요, 어머니. 현우가 보여준 건 병수가 김세영과 나눈 전화 통화 녹음이었어요. 여보, 정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강에 빠뜨리는 건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이혼시켜서 쫓아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고로 만들 거야. 보험금은 어차피 내가 받게 되어 있거든. 정화는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이 아직도 자신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우야,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네, 어머니.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현우는 아버지의 핸드폰에 몰래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병수가 김세영과 만나서 한 대화였어요. 정화를 강에 밀어넣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 구해줘서 실패했어. 자기 정말 무서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었어. 빚도 많고 우리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사고사로 만들려고 했어. 보험금 7억 원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이 녹음으로 정화와 현우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현우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죠. 어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현우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녹음 파일, 보험 증서, 사체 차용증, 그리고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까지 완벽한 증거였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요. 병수는 평상시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김병수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수는 경찰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병수는 정화를 바라봤어요. 정화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정화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도 알잖아요. 나를 강에 밀어 넣었던 일 말이에요.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 실수가 아니었죠. 보험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병수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했어요. 병수야, 우리 병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수는 경찰차에 실려갔죠.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현우가 시댁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거였어요. 어머니, 시할머니가 개발 예정지 땅을 숨겨놨어요. 뭐라고? 강남 재개발 지역 땅이 15억 원어치나 돼요. 그런데 이걸 시동생 앞으로 몰래 명의를 이전해놨어요. 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재산을 숨겨놨다니.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완전한 탈세죠. 그리고 시동생도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바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했어요. 며칠 후 국세청 조사관들이 시댁으로 몰려왔죠.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집에? 증여세 탈세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 결과 시어머니는 10억 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했어요. 시동생도 공동 책임으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았죠. 시동생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정화에게 찾아왔어요. 형수,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형수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현우가 한 일이에요. 시동생은 화가 나서 어머니와 큰 싸움을 벌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어머니, 이 땅 문제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시댁 전체가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죠. 한편 김세영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어요. 탐정이 파악한 바로는 그녀가 병수 말고도 다른 기혼 남성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김세영이라는 여자가 전문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병수 아버지 말고도 30대 후반에서 50대 남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모두 돈 많은 사람들이고요. 정화는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김세영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병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더 높아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모든 걸 걸었다니. 구치소에 수감된 병수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병수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죠.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집니다. 병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빚까지 져가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위해 집까지 마련했다니. 김세영도 병수가 구속되자 바로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여자가 병수 아버지한테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어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게 된 거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화는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했죠. 병수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하려고
강물에 밀어넣은 혐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자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녹음 파일, 보험 증서, 사체 차용증까지. 병수는 결국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정화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였죠. 법정을 나온 정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진 기분이었죠. 현우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정화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세영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났다는 거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김세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대요. 그래. 정화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그 남자가 누군데? 사업가래요. 50대 중반이고 최근에 이혼했다고 해요. 결국 김세영은 돈 되는 남자를 찾아 떠난 거였어요. 병수는 완전히 버림받은 셈이었죠.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병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변호사가 전한 말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고 했죠. 자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다니. 정화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여유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상황도 비참했어요. 세금 폭탄으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고 시동생과의 소송도 계속되고 있었죠. 90살의 나이에 혈육 간의 다툼을 벌이는 신세가 됐어요. 정화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시어머니가 정화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사과했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 그렇겠지. 미안하다, 정화야. 정화는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과 결별하는 순간이었죠.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정화는 의외의 승리를 거뒀어요. 30년 동안 가정을 돌본 공로와 남편의 범죄 행위를 고려해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위자료만 2억 원이에요. 그리고 집도 반을 가져갈 수 있어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놀랐어요.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정산을 받게 된 거였죠. 정말이야? 네, 판사님이 아버지 행위를 매우 중하게 보셨어요. 살인 미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하시면서요. 정화는 그 돈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한강도 보이고. 이사하는 날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민준이까지 와서 도와줬어요. 정화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야? 응, 민준아.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야. 할머니 혼자 무섭지 않아? 정화는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 무서워. 할머니는 이제 자유거든.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화는 혼자 새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거실 창문을 열자 한강이 보였어요. 그날의 강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자신을 밀어넣었던 그 차가운 강물. 하지만 지금 보이는 강물은 달랐어요. 따뜻한 석양이 물결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는 무섭지 않네. 정화는 창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죽음의 공포를 안겨줬던 강물이 이제는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며칠 후 정화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간호사 경력을 살려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죠.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았어요. 할머니들이 정화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죠. 정화 선생님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해요. 복지관 관장님도 정화를 칭찬했어요. 혹시 정식으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간호사 자격도 있으시고. 정화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65살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 볼 만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말에 현우 가족이 놀러 왔어요. 정화는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죠. 어머니, 요리 솜씨가 더 늘었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더라. 며느리도 정화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정화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얼굴도 환해진 거였죠.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져.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화는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워보고 싶었거든요. 복지관 정식 직원 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요가 배우기, 여행 가기. 하나씩 적어가다 보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출소 후에 면회 신청했대요. 정화는 잠깐 침묵했어요. 남편을 다시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거절할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날 이유 없어요. 정화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관계를 맺을 이유는 없었죠. 몇 달 후 정화는 복지관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된 일이었죠. 정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훨씬 활기차졌어요. 관장님의 칭찬에 정화는 뿌듯했어요. 65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정화는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산책 코스가 됐어요. 강물이 노을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화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죠. 65살의 새로운 시작.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바람이 불어와 정화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그 바람이 과거의 아픔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 같았죠. 창문을 열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날의 강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